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중단한 지 이틀째죠. 부산을 찾아서 당 원로들과 당직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공식 일정은 안 했지만 자맹 자체는 길어지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와 직접 연락했냐는 질문에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곤 자취를 감췄는데요. 네,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여기까지라고 썼지만 본격적인 갈등은 오히려 여기부터 시작된 듯합니다. 이른바 이 석석 갈등, 두 스톤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죠. 예. 오늘은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얘기에 하면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표께 얘기를 듣고 기회가 되면 만나볼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상황에 대해서 후보님은 좀 뭐라고 하시나요? 사무총장이 저에게 후보를 직접 만나 뵙고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듣고 오라고. 알고 보니 이 대표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와 저녁 식사를 하고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특보와는 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같은 지역 현안을 또 정 전 의장과는 당과 나라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요. 윤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금 서울에 있죠. 이렇게 장 의원의 얼굴 앞에서 당직자들과 나란히 앉아서 활짝 웃는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잠적 아닌 잠적, 공식 당무는 거부를 하고 있지만요. 선대본부장 사퇴냐 아니면 대표직 사퇴냐 이런 일각에 커져가던 우려 일단은 접어놔도 될 듯합니다. 이 후보의 자맹 목적지가 이 부산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5년 전에 당대표가 친박계 의원들과 격돌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이 연상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자맹 행보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화 전 의장은 이 대표를 만나서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 이해하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상경할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공은 윤 후보에게로 넘어간 듯 보입니다. 이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무리하게 연락을 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러 갈 거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거리를 뒀습니다. 오늘 여기 일정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이니까 글쎄 오늘 부산서 당무로 바로 복귀를 할지 또 하루 이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같이 선대위도 해야 하고 또 최고위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의 기간 시간이나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후보와 이 대표와의 생각 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태도는 아닌 듯하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석석 갈등의 원인, 충청 지역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이준석 패싱 또는 이 대표가 공개 반대한 이수정 교수의 영입 등이 거론이 됐지만요. 핵심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뉴스데이즈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이 최종혁 전 반장이 아니고요. 이 익명으로 뉴스의 뒷이야기, 즉 백브리핑을 하는 사람을 기사에서는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줄여서 윤핵관 씨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이 청년,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대체한다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기사의 출처, 윤핵관을 꼽았는데요. 익명으로 뉴스를 흘려서 윤 후보와 이 대표 사이 혹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윤 후보의 곁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앞서 나왔던 하이에나와 파리떼 혹은 자리 사냥꾼으로 표현됐던 사람들이죠.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했을 시점부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냐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들이 다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 저게 무슨 새로운 사람이냐 말이에요. 결국은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가지고. 네, 홍준표 의원도 이 파리떼 논란에 말을 보탰습니다.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 곁에 있던 칠상 씨가 대선을 망쳤다라고 이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썼는데요. 이후에 2000년 총선 때는 당내 중진과 칠상 씨 대부분을 쳐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벌써 자리 싸움이나 하고 한심하다라고도 썼는데 윤 후보 옆에 있는 측근들, 중진 의원들을 직격한 겁니다. 갈등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윤핵관 찾기에 나섰는데요. 찾아내면 축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은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누군가요? 저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저죠. 제가 흘리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예. 우리 캠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예.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장제원 의원도 아니신 거고.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미 거의 뭐 다 지금 다 알려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윤핵관 찾기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죠. 찾기가 진짜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찾을 생각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찾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핵관을 찾아서 해야 할 일, 윤 후보와 이 대표와의 화해 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관계 개선에 또 다른 걸림돌로 지목이 됐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오늘 또다시 분명히 했는데요.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면서 본인의 거취를 후보의 권위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후보의 권위와 그다음에 후보의 지위와 그 후보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상내는 일은 어떤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럼 물러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예, 후보에 도움이 되고 후보의 지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없다. 네, 이 대표를 향해서는요. 대표가 가장 열심히 할 일은 선거 승리라면서 돌아오라고 압박을 했고요. 김 전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비워놓고 차를 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괴문 발차가 위험하지만 문을, 아니 지붕을 열어놓고 달리는 차도 있다고 했는데요. 오픈카도 있다. 예, 오픈카도 있다. 문을 열고도 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안전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닫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왜 굳이 말하자면 문을 닫고 열었다 하는 안 닫으면 못 가는 그런 참한 생각을 하느냐. 네,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이 대표의 당무 중단을 놓고서도 이 정권 교체의 회방꾼이다 이러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대표가 없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윤 후보 측을 꼬집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선거는 이제 시작이다. 정신들 차리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당내의 자중질환, 국민들이 보기에는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듯하죠. 다수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의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렇게 이 후보와 동률인 여론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깊어지면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장할 명분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만약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역전한 현상이 되면은 자연스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은 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당내 갈등이 이렇게 소란스러우며 누구보다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윤 후보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있는 셈이라고 할까요? 여의도 정치 6개월 차, 이 정치력도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까지 2박 3일간의 충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았죠. 소상공인들과 만나서 술잔도 기울이고 했는데 국회 상황실에서 지금 충청 행보 보여드립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곁들이게 돼서 내가 잘 듣고 정리해서 또 필요하면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공부입니다. 제가 듣기로 뭐 검사 생활 하시기 이전부터 대학 생활 때부터 뭐 이거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잔 먹고 왔고요. 빈 소개하지 말고 안주로 많이 벌릴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충청 방문에서 논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 공론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철폐해 나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부의 그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의 노동관 앞서 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었죠. 여권에서는 이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무지한 반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로 사회를 꿈꾸느냐 이런 반응인 겁니다. 윤 후보는 오해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업종을 따라서 유연하게 이 노동 시간을 해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12시간도 주로 끊을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또 최저임금제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제도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가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충청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는 젊은 세대를 끌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의 무기한 당무 정지 선언 이후의 행보, 앞으로도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적 후 부산 간 이준석, 옥새 파동 연상, 김병준 사퇴설 일축, 김종인 자리 비었다.